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NC소프트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얼마 전에요, 유튜브에서 광고를 하나 보게 되었습니다. NC소프트의 리니지2M 광고였는데요. 광고가요, 보면서 참 어이가 없었어요. 광고의 내용은 그동안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있어서 우리들의 이야기가 어쩌고 뭐 이런 식으로 가는 이야기였어요. 감성을 자극하는 광고였는데 보면서 너무 어처구니가 없었거든요. NC가 저런 광고를 한다니 말이죠. 양심이라는 게 있나? 싶었습니다. 왜 어이가 없었냐고요? 지금 리니지2M은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리니지2M을 하던 유저들이 소송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사실 저는 한국 기업에 대해서 별로 나쁘게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기업이니까요. 근데 NC는 좀 심해도 너무 심합니다. 몇 년 전에 NC 주식 가격은 100만원을 훌쩍 뛰어넘었었어요. 지금은 얼마일까요? 40만원대까지 내려갔습니다. 근데 개인적인 생각에 이 40만원대의 주식도 더 내려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전체적으로 주식이 다들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려간 거 아니냐고 하실 수 있는데요. 그 말도 맞기는 맞습니다. 그런데요, NC라는 기업의 미래 자체가 굉장히 우려스러워요. 제 생각에는요. 그러면 제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일단 NC가 어떻게 이렇게 크게 성장했는지에 대해서 조금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성공 과정을 알아야 제가 왜 미래에 대해서 심각하게 의문을 가지고 있는지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NC는 김태진 대표가 만든 건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고요. 처음에는 게임 회사는 아니었다고 해요. 기업 납품용 소프트웨어 같은 것을 만드는 회사였다고 합니다. 근데 NC 말고요, 다른 회사에서요, 그러니까 김정주라는 사람이 있고요, 송재경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두 명이서 같이 넥슨이라는 회사를 창업하였고요. 그래서 바람의 나라라는 게임을 만들었어요. 근데 이 둘이서요, 불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송재경 씨는 바람의 나라가 정식으로 오픈하기도 전에 넥슨을 나오게 됩니다. 이 송재경 씨는요, 아이네트라는 곳에 입사해서 게임을 만들기 시작을 했는데요. 당시에 IMF가 왔어요. 그래서 아이네트의 재정 상황은 어려워졌고요. 이런 상황에서 NC소프트로 이직을 해서 게임을 완성하게 됩니다. 이 게임의 이름이 바로 리니지입니다. 리니지, 굉장히 유명한 게임이에요. 당시에요, PC방 열풍이 불고 있던 상황과 함께요, 리니지는 그야말로 초대박이 나게 됩니다. 그런데요, NC가요, 게임 개발에만 몰두를 하던 건 아니에요. 여러 가지 서비스를 시도하였는데요. 하지만 수익 모델을 찾는데 실패하게 되어져요. 따라서 NC소프트는 게임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죠. 그래서 오늘날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것처럼 게임 회사가 되어버렸어요. NC소프트 하면 리니지 하나만 있는 회사고 리니지밖에 없는 회사라고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사실 NC소프트는요, 2000년대 초반 기술력으로는 상당히 앞서 있던 기업이에요. 2003년도에 리니지2를 개발하였는데 그 당시에는 사실은 그래픽적으로 굉장히 앞서 있었고요. 사실 리니지1도 지금 보면 완전 별로 2D 그래픽, 완전 별로지만 그 처음에 나왔을 때는 그래픽이 좋은 편이었어요. 1년 후에 나온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라는 게임이 전 세계적으로 대박을 쳤지만요, 게임성이나 재미라는 측면에서 보면 리니지2는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랑은 비교할 수가 없는 게임이에요.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가 훨씬 더 나은 게임이죠. 하지만 1년 먼저 나온 게임임에도 불구하고요, 그래픽적인 부분은 오히려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보다 앞서 있었어요. 2008년에 아이온, 2012년에 블레이드 앤 소울이라는 게임이 나름 히트를 치면서요, NC는 우리나라 3대 메이저 게임 회사라고 불려지게 됩니다. 사실 이 게임들이 죄다 MMORPG라는 게 문제가 좀 있기는 했거든요. 너무 같은 장르의 게임만 나오고 있죠. 근데 NC가 다른 시도를 하지 않았던 건 아니에요. 캐주얼 게임 쪽에도 손을 댔었고요. 이것저것 많이 했는데 MMORPG 빼놓고는 다 망했다고 보시면 돼요. 어쨌든 이 당시만 보면요, NC는 비록 MMORPG만 흥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는 했는데요. MMORPG 쪽에서는요, 국내 게임사 중에서는 굉장히 잘 만드는 편이었어요. 그리고요, 리니지밖에 없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요, 리니지가 90년대 나온 게임인데요. 대부분의 90년대 나온 게임들은 몇 년 있다가 다 서비스를 접었어요. 근데 리니지는요, 2015년도에도 매출이요 3,128억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사실상 이런 게임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롱런했던 게임이고요.
NC를 먹여 살렸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기는 해요. 도대체 이 리니지라는 게임은 왜 이렇게 오랫동안 흥행을 하고요, NC라는 기업을 적어도 국내에서만큼은 최고의 게임 회사로 만들었는지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리니지라는 게임의 재미 요소는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전쟁이에요. 리니지를 안 하는 사람들은요, 그런 오래되고 그런 재미없는 게임 왜 하냐? 라고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근데 사실 이 전쟁이라는 부분에서 리니지만큼 잘 만들어진 게임을 찾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러면 다시 반문을 하실 거예요. 전쟁 게임이 리니지밖에 없느냐? 사실 전쟁 게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왜 리니지가 그렇게 인기냐? 라고 물어보실 수 있을 텐데, 다른 게임이랑 리니지의 전쟁은 조금 달라요. 다른 게임의 전쟁은요, 그냥 승패를 가르는 일종의 스포츠 같은 느낌이에요. 근데 리니지의 전쟁은요, 실제로 엄청 짜증나고 열받고 진짜 사람 돌아버리게 만드는 전쟁이거든요. 이런 진심에서 나오는 분노를 가질 수 있게 만드는 게임이에요. 상대방을 진짜 죽이고 싶을 만큼 싫으면요, 이겼을 때 성취감은 더 크겠죠. 이런 부분이 정말 치밀하게 짜여져 있는 게임이 리니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지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해보면요, 쉽게 말씀드리면요, 어떤 희귀한 아이템을 만들려면 보스라는 걸 잡아야 돼요. 근데 그 보스를 잡아도요, 희귀 아이템이 떨어질 확률은 매우 적어요. 그리고 이 보스는요, 잡으면 24시간이라던가 일정 시간이 지나지 않으면 나타나질 않아요. 그러면 이 보스를 잡아서 좋은 아이템을 만들려면 이 보스를 내가 독점해서 잡을 수 있으면 더 좋은 거잖아요. 왜냐면 그 보스라는 걸 다른 사람들이 잡으면 가뜩이나 떨어질 확률이 낮은 아이템인데 본인이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자기가 독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보스를 독점하기 위해서 센 사람들끼리 뭉치게 되어져요. 이 센 사람들끼리 뭉쳐서 세력을 형성을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 게임 내에서 이렇게 센 사람들이 뭉친 세력들은 자기네 마음대로 일을 할 수 있어요. 보스도요, 당연히 본인들이 독점을 하고요, 사냥터도 효율이 좋은 곳이면 본인들만 사냥을 하고 다른 사람들은 거기서 사냥을 못하게 해요. 그리고 만약 거기서 사냥을 하면 가가지고 그냥 죽여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리니지라는 게임은요, 서로 죽일 수가 있어요. 약간의 페널티가 있지만요. 근데 이런 부분이 지속되다 보면요, 그냥 지나가다가 억울하게 죽는 사람들도 생겨요. 그리고 메인 세력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도요, 그 보스를 잡아서 아이템을 만들고 싶잖아요. 그래서 서로 대립하게 돼요. 그러다 보면 서로 세력과 세력이 충돌하게 되고요, 그렇게 계속 전쟁이 이루어져요. 실제로 리니지라는 게임을 하다 보면요,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진짜 참 생각지도 못했던 별의별 일이 다 터지거든요. 예를 들어서요, 굉장히 센 세력에 내가 들어가 있어서 아이템을 독점하고 있는 상황이 된다면, 사실 이 리니지라는 게임에 인생을 갈아놓지 않으면 그 집단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 구성원들은 다 세야 이게 유지가 되는 건데요, 약한 사람을 그 세력에서 받아줄 이유가 없거든요. 보통 이 이권을 잡고 있는 세력을 라인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이 라인은요, 본인들의 이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강자를 영입하려고 해요. 그러다 보면요, 예전에 적이었던 사람끼리도 서로 손을 잡고요, 거기에서 또 배신도 하죠. 참 진짜 별의별 일이 다 벌어져요. 반대로 힘이 조금 강하지 못한 세력들이 뭉쳐있을 거 아니에요. 보통 이런 세력을 우리가 반왕이라고 불러요. 라인에 들어가지 못했다거나 아니면 과거 전쟁에서 패했는데 그 라인과 같이 활동하기는 정말 싫다고 하면 다른 세력을 모아서요, 그 세력과 싸우는 세력을 만들겠죠. 그렇게 서로 싸우게 돼요. 근데 사실 대부분의 경우에 이 반항 세력은 힘이 약해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 라인이라는 세력이 다 잡았으니까요, 괜찮지 않겠냐 하실 수 있는데요, 이게 또 웃긴 게 반항이라는 세력이 가만히 있지를 않아요. 보통 제일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채팅으로요, 하루 종일 욕을 써요. 뭐 어머니 욕, 아버지 욕, 가족 욕부터 해가지고 그 라인들 계속 욕해요. 24시간 내내요. 그리고 이 채팅이 꺼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게임을 하고 있는 중에 그냥 강제로 그거를 읽을 수밖에 없어요, 라인들은요. 그리고 이 라인은 힘이 강한 세력끼리 뭉치긴 하는데요,
인원이 많지는 않아요. 왜냐면 이 인원이 많으면 좀 자기네들끼리 아이템을 분배해야 되는데 분배가 적어지잖아요. 그래서 인원을 그렇게 많이 가져가진 않거든요. 머릿수는 당연히 반항이 많아요. 직접적으로 싸워서 이길 수는 없으니까요. 멘탈을 깨서요. 라인에서 한두 명만 접어도요. 세력의 균형이 자기들 쪽으로 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요. 하루 종일 진짜 24시간 내내 돌아가면서 채팅에다 계속 욕을 써요. 이게요. 진짜 당해보면 엄청 스트레스예요. 일부러 저러는 거 알기는 하거든요. 근데 하루 24시간 동안 조롱과 욕에 뭐 별의별 게 다 나오니까 정말 쉬지 않고 올라오거든요. 사실 좀 보다 보면요. 열이 안 받을래 안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되기는 해요. 그러면 또 라인 쪽은요. 반항 보이는 대로 다 죽여요. 그러면서 분풀이를 하거든요. 뭐 이런 식으로 흘러가다 보면 증오와 뭐 미움이나 이런 감정들이 정말 많이 생기죠. 정말 싫어져요. 그 사람이라는 게 감정의 골이 점점 더 깊어지거든요. 실제로 이런 것 때문에 리니지 게임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인 문제가 굉장히 많이 발생했어요. 실제로 뭐 현피라 그러죠. 만나서 싸우기도 하고 하루 종일 게임만 하고 있는 거죠. 또 여기에서 인간관계가 형성이 돼요. 그러면서 게임을 접기도 힘든 상황이 되거든요. 게임이기는 하지만요. 같이 전쟁을 하다 보면 약간 전우애 같은 게 생겨요. 같은 편끼리는 서로 끈끈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본인이 게임을 접는다고 하면요. 본인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본인 세력이 약해지는 걸 뜻하거든요. 결국 본인이 게임을 접는다고 하면요. 여태까지 형, 동생 하던 사이를 버리게 되는 거죠. 이미 여기까지 들어와서 게임을 하고 있는 상황이면요. 진짜 쉽게 접을 수 없어요. 만약 본인이 굉장히 센 캐릭터고 본인이 접었을 때 힘의 균형이 무너진다고 하면 사실 접는 것도 여러 사람들한테 좀 미안한 상황이 되기는 하거든요. 옆에서도 계속 접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이런 부분 때문에 리니지라는 게임은요. 점점 더 강해지려고 하고요. 서로 경쟁이 붙기 때문에요. 그 상황에서 시장 경제가 생겨난 거예요. 다른 사람보다 더 빨리 강해져야 되거든요. 그러면요. 게임에서 얻는 죄화만 가지고선 사실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강한 무기나 강한 아이템을 사게 되는데요. 이 강한 무기나 강한 아이템을 파는 애들도 등장을 하게 되겠죠. 이 강한 무기나 강한 아이템을 파는 애들을 우리가 보통 농사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농사는요. 어느 쪽에도 끼지 않고요. 중간에서 게임을 하면서요. 아이템이나 돈을 공급해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농사를 하는 사람들은 전쟁에 참여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라인, 반항, 농사 이렇게 세 개가 어우러져서 굴러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실제로 90년대 후반이나 2000년대 초반까지는요. 게임에서 돈 벌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런 개념 때문에 나온 거거든요. 보통 농사를 하면서 돈을 벌거나요. 아니면 라인이 되어서 돈을 버는데요. 반항은 돈 벌기 좀 힘들어요. 계속 깨지기 때문에 사실 라인이 돼서 돈을 벌려면요. 그만큼 더 강해져야 돼요. 따라서 돈을 계속 쓸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라인들도 사실은 돈을 벌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대부분 돈 벌었다는 이야기는 이 농사를 하던 애들이에요. 근데 농사를 한다고 하면요. 게임에서 제일 재미있는 부분이 전쟁인데 그 전쟁에 참여할 수가 없어요. 경험을 해볼 수가 없거든요. 그럼 농사 지으면서 전쟁하면 되지 라고 이야기를 하실 수 있는데요. 농사 짓던 애들이요. 잘못해서 전쟁에 끼면요. 이 게임 접기 전까지 보일 때마다 죽어요. 농사하는 애들보다는 보통 반항이나 라인이 더 세요. 그래서 농사하는 애가 전쟁에 참여했다고 하면요. 사실 도움도 안 되는 수준이거든요. 근데 농사하는 애가 괜히 어줍잖게 전쟁에 끼면요. 반항이니 라인이니 가만히 놔둘 리가 없죠. 볼 때마다 계속 죽여요. 거의 한 몇십 명이 계속 쫓아다니면서 죽이거든요, 사실은. 정상적으로 게임을 진행할 수 있는 상황이 나오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이야기를 들으시면 아실 텐데요. 실제로 리니지라는 게임은요. 게임 자체를 하는 재미보다는요.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 진짜 끝을 볼 수 있는 게임이에요. 이권을 차지하기 위해서요. 참 별의 별일이 다 생겨요. 앞에서 말했던 뭐 배신이나 음모, 뭐 전우들끼리의 끈끈함, 진짜 정말 많이 생기거든요. 이런 걸 느낄 수가 있는데요. 사실 이런 걸 느꼈을 때 쉽게 나오기도 힘들어요. 이런 것들은 다른 게임에서는 느낄 수 없는 재미거든요. 정말 스트레스 정말 많이 받는 게임인데요. 반대로 쾌감도 커요.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정말 싫어하는 친구가 있으면 리니지를 시켜라. 사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많이 생겼고요. 현생을 갈아 넣어야 되는 게임이거든요. 근데 리니지가 주는 즐거움은 다른 게임이 주는 즐거움과는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롱런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돈을 벌 수 있었던 거고요. 근데 NC가 이걸 모를까요? 아니에요. 다 알아요. 다 아는데요. 일부러 설계를 저렇게 해놓은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싫어하게 만들어서요. 계속 싸우고 계속 분쟁이 생기게 해서요. 그래야지 사람들이 게임에 계속 접속할 테고, 그래야지 이 게임이 굴러갈 테니까요. 그러다 보니 90년도 후반에 생긴 게임에도 불구하고요. 아직까지도 롱런하면서 NC를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게임 업체로 만들었죠. 근데요, 제가 앞에서 NC라는 회사의 미래가 굉장히 우려스럽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이유가요, 이런 부분 때문에 말씀드렸던 건 아니에요. 사실 이 정도 설계만 해놓고요, 잘 운영했으면요, NC의 미래는 밝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분명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는 하지만요, 리니지라는 게임은요, 상당히 독특한 재미를 느끼게 해주거든요. 이런 게임은 상당히 희귀해요. 하지만요, 제가 NC의 미래가 어둡다고 말씀드린 건 따로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다음 영상에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